네, 지금부터 컨벡스 펑션 이제 3단원으로 들어가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단원은 Basic Properties and Examples, 즉 컨벡스 펑션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과 뭐 정의를 먼저 하겠지만 예제들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어떤 f라고 하는 펑션이 이제 치역이 실수고 그때 컨벡스라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조건으로 f의 도메인이 컨벡스 셋이어야 되고요. 저희가 2단원에서 배웠던.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사실상 더 중요한 조건으로 모든 어떤 도메인에 들어있는 x와 y 그리고 0과 1 사이의 어떤 세타에 대해서 요 값, 그 x랑 y를 있는 라인 세그먼트 위에 있는 어떤 점의 함수값보다 함수값들의 그 같은 비율의 라인 세그먼트의 내분점이 더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항상 만족하면 이때 그 펑션 f를 컨벡스 펑션이라고 합니다. 빨간색으로 써놓은 게 이제 내분점의 함수값보다 함수값의 내분점이 더 크거나 같다라고 그냥 좀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림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요 점과 요 점 사이에 어떤 그러니까 이렇게 있었을 때 x가 있고 y가 있으면은 여기 점의 함수값보다 함수값의 그 내분점이 더 크거나 같은 거죠. 항상 뭐 어떻게 그어도요. 그래서 이것을 기하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임의의 xy, 도메인 f 안에 들어있는 임의의 xy에 대해서 x, fx와 y, fy를 이은 라인 세그먼트, 저 파란색 초드가 항상 그 함수 f보다 위에 있으면은 그것을 컨벡스 펑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스트릭트리 컨벡스는 당연히 그 조건이 세타가 0과 1, 그러니까 사이가,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거에서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세타에 대해서 x랑 y가 서로 다를 때 이 스트릭한 부등식을 만족하면은 그 함수를 스트릭트리 컨벡스라고 합니다. 요 식에서는 이제 세타가 0이거나 세타가 1이면은 무조건 그 등호가 만족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x가 y여도 무조건 등호가 만족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요 부등호를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퀄리티가 없이 그냥 딱 그 스트릭트리한 이퀄리티로 됐을 때 그 함수를 컨벡스라 그러고 컨케이브는 이제 컨벡스의 반대말로 컨벡스는 약간 이런 그림이라면 컨케이브는 요거 이런 그림이거든요. 그냥 마이너스 f가 컨벡스이면은 그것을 컨케이브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f가 함수가 strictly convex 펑션이면 그것을 strictly concave 펑션이라고 합니다. 컨벡스와 컨케이브가 동시에 이제 만족할 수가 있는데 요 부등호가 반대로 되면은 컨케이브인 거잖아요. 그럼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려면 항상 모든 세타와 뭐 x, y에 대해서 저 등식이 성립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함수가 바로 아핀 펑션입니다. 아핀 펑션은 뭐 Rn에서 R로 가는 이거는 죄송합니다.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함수를 의미하는데 리니어리티에 의해서 항상 내분점의 함수값이 함수값의 내분점과 같게 되고 같거나 크거나 혹은 같거나 작으면은 컨벡스 컨케이브이기 때문에 아핀 펑션은 항상 컨벡스하고 컨케이브가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항상 컨벡스하고 컨케이브한 펑션은 무조건 아핀 펑션입니다. 왜냐면 요거 두 개를 만족한다는 것 자체가 이걸 만족한다는 거고 이걸 만족하는 함수는 모두 아핀 펑션이 됩니다. 네. 이 컨벡스 펑션에 대해서 조금 유용한 성질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펑션 f가 이제 n 차원에서 1차원으로 가는 어떤 그 펑션일 때 이 컨벡시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도메인 x에 있는 모든 직선, 그러니까 도메인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고 여기가 있으면은 요걸 다 볼 필요 없이 이렇게 직선, 뭐 이렇게 직선, 이렇게 직선 그 임의의 직선들에 대해서 그럼 t에 대한 함수로 나타냄으로써 이거를 1차원으로 프로젝션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 g가 컨벡스면은 f가 컨벡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펑션이 컨벡스한지 아닌지를 체크할 때 restricting it to a line 그냥 직선에 제한해가지고 체크를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요런 컨벡스한 펑션이 n 차원에서 그러니까 2차원, 2차원에서 1차원으로 가는 펑션이 있으면 요 직선에 대해서 자르면 요런 함수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1차원 펑션이죠. 요 도메인을 가지는 이렇게 되는 이거는 컨벡스 펑션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잘라봤는데 그렇지 않으면 요런 함수가 나온다 그러면은 컨벡스하지 않은 게 되는 거죠. 즉 컨벡시티를 체크할 때 있어서 원래는 n차원에서 요 벡터들의 정의를 다 보이고 하면 좀 복잡하니까 1차원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낮춰서 생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편의상 extended value extension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컨벡스 펑션은 일단 도메인이 컨벡스 셋이고,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이니퀄리티를 만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컨벡스 펑션의 도메인에 속하지 않는 x에 대해서 그 값을 그냥 무한대로 정의해버리면은 이 도메인은 항상 n차원 벡터 공간 전체로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것을 extended value extension of f라고 하는데, f 틸다를 x가 만약에 f의 도메인에 들어있다면 그냥 fx 그대로 값으로 넣고, x가 도메인 f에 들어있지 않다면 무한대의 값을 갖는 함수로 모든 f를 이렇게 확장시킬 수 있고, 반대로 요 f 틸다를 또 다시 f로 낮출 수도 있겠죠. 무한대가 아닌 것들만 도메인으로 자르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은 컨벡시티에서 만족해야 하는 요 부등식이 항상 성립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x랑 y가 둘 다 f의 도메인에 들어있으면은 틸다나 f나 똑같으니까 그냥 아까 그게 성립을 하는 거잖아요. f가 컨벡스 하니까. 근데 둘 중에 하나라도 도메인에 들어있지 않으면 어차피 여기서 무한대가 나오거나 여기서 무한대가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요 이니퀄리티가 성립을 합니다. 여기가 무한대가 나오더라도 무한대보다 무한대가 크거나 같다. 이거를 가정한다면 괴수적으로. 그래서 도메인을 계속 써주고 막 하는 그런 복잡한 과정 필요 없이 도메인이 들어있지 않은 모든 원소에 대해서 f 틸다 x를 그냥 플러스 무한대로 정의해버리면 컨벡시티를 보장하면서 그 여러 가지 성질들을 보존하면서 extended value extension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제로 인디케이터 펑션이 있는데요. 어떤 컨벡스 셋 C에 대해서 C를 도메인으로 가지고 모든 값이 0을 갖는 어떤 그런 컨벡스 펑션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거에 대한 extended value extension은 C에 들어있을 때만 0, C에 안 들어있으면 무한대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indicator function of the set C라고 하는데요. 요게 어떻게 쓰이냐면은 우리가 fx라고 하는 어떤 함수를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근데 어디서? C에서. 근데 이거를 C에서 리스트릭팅 하기가 뭐 코드 짤 때나 이럴 때도 복잡하니까 이거를 그냥 n차원 전체에서 하고 f 틸다가 아니고 fx 플러스 i 틸다 x를 미니마이즈 하는 것과 같은 논리로 보면 됩니다. 왜냐면은 x가 C에 일단 들어있지 않으면 얘가 무한이 되니까 절대 최소값이 될 수가 없겠죠. 즉 이거는 그냥 자동적으로 전체에서 찾지만 나오는 값은 x가 컨벡스 펑션에 들어가 있는 값을 줄 수밖에 없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최적화 문제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 익스텐션입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는 first order condition입니다. first order라는 거는 이제 뭐 1차 미분 뭐 이런 의미인데 만약에 이제 그 함수가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f가 컨벡스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건 가정으로 깔고 가는 거고 그때 f가 컨벡스하다는 거는 일단 이건 당연히 만족을 해야겠죠. 도메인 f가 컨벡스하고 그리고 그레디언트가 항상 존재하니까 도메인 f에 들어있는 모든 xy에 대해서 fy가 fx 플러스 gradient of fx 트랜스포스 y 마이너스 x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요 값을 잘 보시면은 x 근처에서의 f의 first order Taylor approximation입니다. 그쵸? 원래 이게 테일러 어프로시메이션을 쭉 써보면 fy를 지금 추정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first order니까 뒤에 이제 뭐 해시한 텀부터 날아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값이 그 fy를 추정한 x 근처에서의 first order Taylor approximation인데 지금 그 값보다 실제 fy가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것은 밑에 기하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컨벡스 펑션,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다는 가정하에서 컨벡스 펑션은 domain of the f가 컨벡스 셋이고 당연히 모든 점에서의 first order Taylor approximation이 실제 펑션은 항상 global underline estimate 한다. 즉, 그 직선이 실제 펑션보다 지금 저 파란색, 빨간색 그림처럼 아래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저기로부터 얻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정보가 있는데 바로 f가 만약에 컨벡스하고 미분 가능하면은 이 그레디언트가 0다라는 것을 만족하는 왜 뭐 그냥 1차 함수로 따지면 그러니까 1차 그 R에서 R로 따지면 이게 0이다라는 게 꼭 X가 최대 값을 가진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로컬 맥시멈 혹은 로컬 미니멈을 가지는 거지. 근데 컨벡스 펑션에서는 이게 0이면 여기가 날아가기 때문에 fy가 fx보다 크거나 같다. for all x, y in
도메인 F 이렇게 됩니다. 이 말은 x가 제일 작은 값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컨벡스 펑션에서는 그냥 미분 가능하기만 하면 그레디언트가 제로가 되는 것이 곧 필요충분 조건으로 필요충분 조건 아니고 그레디언트가 제로가 되면 바로 그때 그 x가 f 펑션의 글로벌 미니마이저가 된다. 우리는 컨벡스 펑션의 뭔가 요 점을 이렇게 뭔가 찾아내는 그런 메소드에 관심이 있을 텐데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죠. 이것만 만족하는 것만 보이면 되는 겁니다. 미분 가능한 컨벡스 셋에 대해서는 목적 함수가. 네, 그래서 2단원의 어떤 길었던 늪을 지나서 3단원의 첫 번째 수업을 네, 했는데 새로운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좀 꿀 좀 빨고 좀 다시 어려워질 때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